케일은 뭐 온도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는 그런 채소로서 기르기 참 쉽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케일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물이 과다 했을 때에는 뒤에 따르는 단점이 더 많다는 것이지. 이 물이 과다하게 되면은 얘가 성장이 빨라져요. 빨라지는 대신에 연하게 커요. 광합성 작용을 해서 그만큼 열 에너지를 보충을 하고 성장을 천천히 커가야 되는데, 그래야 맛도 저장성이 있고 오래 저장할 수 있고 막 그러거든요. 모든 식물에는 다 자기 생육 온도라는 것이 있는데, 케일은 좀 서늘한 기온, 한 13도에서 한 18도 이 정도에서 가장 적정한 온도로, 봄하고 가을 날씨가 가장 생육하기 좋습니다. 가장 힘드는 시기는 여름이죠. 뭐 여름에는 노지 쪽에서도 재배가 가능하지만 친환경 유기농업을 하다 보니 병해충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곤충들이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다 보니 방제하기가 힘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시기만 조금 토양 관리를 하기 위해서 휴경을 하는 시기가 있고요. 3계절은 지속적으로 케일을 수확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3중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3중은 이렇게 부직포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케일은요 뭐 영하 15도에서도 죽지는 않습니다. 얼었다가도 햇빛이 뜨면 다시 녹거든요. 녹아서 생육은 계속 유지는 해 나가는 그런 식물이에요. 가열을 한다든가 뭐 이러지는 않고요. 보온만 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식물로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빨갛게 유인등이라고 있습니다. 애벌레 댁에 농작물에 피해를 주다 보니 애벌레에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보통 농가들이나. 그런데 나방을 먼저 포획하면은 산란을 못 하겠죠. 그러다 보니 피해는 줄어들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끈끈이 트랩이라는데, 잎을 갉아먹는 잎 굴팔이라고 있습니다. 애벌레 댁에. 그런 것들을, 나방을 산란을 못 한다든가, 이런 색깔은 곤충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잘 달라붙어요. 보통 1년에 2번씩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비싸지 않으면서 값싸게 이용하면서 뭐 병해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농장에서는 스프링클러로 위에다 물을 줍니다. 입에 물기가 있다는 것은 병해충이 거기다 산란을 못하는 조건이 좀 되겠죠. 모든 곤충들이나 나방 종류들은 자기 자손을 번식시키는데 가장 좋은 조건에다, 환경이 좋은 조건에다 산란하거든요. 그런데 위에다 습을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 어째요? 노지 농사도 똑같거든요. 비바람이 치게 되면은 어째요? 진딧물도 비바람에 맞아서 다 떨어져서 소멸이 되고 죽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병반이 온다는 것은 그 환경에 곰팡이가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곰팡이라는 것은 습을 좋아해요. 하우스 내부에 습이 많다는 것이죠. 환기창을 열어서 환기를 잘 시켜주고 약간의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배하는 것이, 성장은 조금 더딥니다만은 잎이 두꺼워지고 저장성도 좋고 맛도 좋다 보니 가격 면에서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또 소비자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제가 케일을 이렇게 재배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뭐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윤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작. 한 밭에다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심게 되면은 땅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져요. 잎채소를 한번 재배를 한 다음에 이 밭에는 과채류가 들어옵니다. 과채류. 토마토를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고요. 토마토가 들어오면은 땅에서 잎채소가 아닌 과채소가 좋아하는 양분을 또 흡착이 하고, 과채소가 싫어하는 것은 그대로 또 놔두거든요. 그러면 다음 작기에 또 잎채소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고요. 또 하나 더, 무, 당근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잎채소와 구근류와 과채소가 이렇게 한 자키, 한 밭에서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윤작이라고 합니다. 윤작.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순환 방식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병해충에도 좋고 생육에도 좋고 그렇게 염류직접에도 해소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푸르고 뭐 이런 잡초하고 이렇게 전쟁들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케일은 서늘한 기운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녹색으로 지금 멀칭이 씌워져 있는데 녹색이라는 필름은 햇빛을 그대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지온은 상승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검정 옷을 입으면 어째요? 굉장히 덥죠. 햇빛에 가면 따갑고 그것도 이 멀칭도 똑같다는 것이죠. 햇빛을 머물고 있기 때문에 반사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땅을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고 쌈채소나 이런 케일밭에는 조금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름에는 어떤 멀칭을 사용하는 게 좋냐? 백색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백색은 우리가 하얀 옷을 입으면 어째요? 굉장히 서늘하죠. 햇빛을 반사를 시켜주기 때문에 햇빛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멀칭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성이 있고 또 어떤 기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노지 농사를 고추밭이나 막 이렇게 텃밭 가꾸기를 하시는데 풀이 이렇게 너무 많다 이렇게 하시는데 낙엽 같은 거, 부엽토 같은 것을 위에다가 깔아주게 되면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풀씨앗이 발화가 안 된다는 거. 그런 방법으로 텃밭 가꾸기도 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식물이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식물, 잎채소는 영양 생식을 해야 됩니다. 생식생장이라는 것은 열매채소, 과실을 맺는 것 보고 생식생장을 유도한다는 것이고 영양생장이라는 것은 항상 잎을 성장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질소, 인상, 가리라는 것이 있는데 질소의 역할이 이게 성장하는데 아주 기본적이거든요. 모든 식물에 대해서. 질소 함량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뭐 어떤 열매를 이렇게 먹기 위해서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잎채소를 수확할 때에는 영양생장만 계속 유도하시면은 조금 더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또 수확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영양생장과 모든 식물은 우리가 유기농업에서 퇴비가 중요하거든요. 이 퇴비에 관련해서는 좀 이동해서 다른 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